정말 죄송합니다. 앞서 고객님의 진심 어린 고민에 집중하다 보니 요청하신 내용이 원래의 고민 해결이 아닌 장편소설 창작 요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요청대로 원래의 고민 상황과 감정을 깊이 있게 확장하여 별표 쌓인 길고 상세하며 감정이 풍부한 한국어 소설 약 5,000자 분량의 PHN 1분 별표 쌓인을 작성하겠습니다. TTS 텍스트 음성 변환에 적합하도록 한국어 문체로만 작성하며 제목이나 번호 등의 내부 표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시간, 현우는 습관적으로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껐다.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고요했지만 현우의 가슴속은 낮에 피운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어제 20살이 된 후 처음으로 여자친구인 윤서를 만난 날이었다. 단지 만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윤서의 손을 잡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꿈결처럼 달콤했다. 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코끝에 은은하게 남아있는 윤서가 쓰던 핸드크림 향이 느껴지는 듯했다. 연애를 시작한 지 20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노래 가사와 영화 대사들이 전부 윤서를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행복감의 끄트머리에는 늘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쳤다. 2025년 11월 7일 하트 모양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현우는 그 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을 뻗어 제일 뒤쪽 거의 10년 전의 기록이 남아있는 페이지를 펼쳤다. 15세의 삐뚤빼뚤한 글씨 2018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드디어 선아에게 고백받았다. 장거리라니 슬프지만 매일 통화할 수 있으니 괜찮아. 꼭 대학생 되면 선아가 사는 부산으로 갈 거야. 엄마한텐 비밀. 절대. 그 아래에는 2018년 5월 20일자로 쓰인 서너 줄의 글이 굵은 펜으로 무참히 그어져 있었다. 들켰다. 엄마 내 카톡을 봤다. 왜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서 걔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냐고 울면서 소리 지르셨다.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핸드폰 압수. 2달 선아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다. 미안해. 미안해 선아야. 현우는 그 페이지를 꾹 눌러 덮었다. 그때의 기억은 단순한 사춘기의 추억이 아니라 아직도 그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였다. 어머니의 격렬했던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감정이 하루아침에 강제로 단절되었던 경험. 그 후로 현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숨기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계하게 되었다. 이번 연애는 다르다. 그때는 미성년자였고 핸드폰 요금도 용돈도 전부 부모님께 의존했다. 이제는 성인이다. 등록금은 지원받고 있지만 데이트 비용이나 개인적인 지출은 아르바이트로 해결하고 있다.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어머니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공포는 별개였다. 말해야 해. 안 그러면 그때처럼 될 거야. 아니, 말하지 마. 말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거야. 잔소리와 캐물음, 그리고 내 사생활에 대한 침범.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집은 어디니? 엄마 직업은 뭐니? 공부는 잘하니? 어제 뭐 바리바리 싸가더니 다 걔 주려고 그러는 거지? 듣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결국 별표 쌓인 내가 나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 별표 쌓인는 어머니의 서운함이 깃들어 있을 것이다. 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몸을 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현우는 거실로 나섰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탓에 아버지는 이미 산에 가셨고 어머니 혼자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정적이 감도는 집 안에서 현우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일어났니? 밥 먹어. 어머니는 현우를 힐끗 보시더니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리셨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침 풍경. 현우는 이 평범함이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 목이 말랐다. 현우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된장찌개는 어제 어머니가 현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끓여주신 것이다. 이 따뜻함이 깨질까 두려웠다.
엄마.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요즘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생겼어요. 현우는 여자친구라는 단어 대신 친한 친구라는 완곡한 표현을 골랐다. 한 단계 방어선이었다. 신문을 넘기려던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천천히 신문을 접어 식탁 위에 놓으신 어머니의 눈빛이 현우를 향했다. 그 눈빛은 현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숨겨진 서운함이 뒤섞인 눈빛. 친한 친구? 여자애니, 남자애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건조했다. 여자요. 같은 과는 아니고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현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잠시 현우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현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동아리? 내가 요즘 밤늦게까지 카톡 붙들고 다니는 게 그래서였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예상했던 하지만 현우에게는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었다. 아니, 엄마. 카톡은 그냥 숙제나 동아리 일 때문에도 많이 했어요. 현우는 본능적으로 방어했다. 어머니는 옅게 한숨을 쉬셨다. 숙제? 너 요새 용돈 모은다고 하더니 그 돈으로 전부 이 친구한테 뭐 사주려고 그랬니? 얼마 전에는 내 방에 안 쓰던 예쁜 포장지가 있더라. 혹시 발렌타인데이 때처럼 초콜릿 만들었니? 엄마한테는 하나도 안 주더니.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최근에 뭐 바리바리 싸가더니 다 걔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 질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었다. 현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윤서에게 줄 작은 선물을 포장했던 것을 어머니가 보셨던 것이다. 엄마, 저 이제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건 제가 순수하게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누구에게 뭘 주든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현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성인으로서의 영역을 침범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중학생 때와는 다른 종류의 반항심이 끌어올랐다. 어머니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성인? 그래, 성인이 되면 엄마한테 내 사생활을 이렇게 숨겨도 되는 거니? 어제도 그제도 내가 매일같이 늦게 들어오는 동안 엄마는 너 밥은 먹었는지,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건 아닌지 걱정했어. 그런데 너는 내가 만나는 친한 친구 이야기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주는구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왜 엄마에게는 숨기는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그때 그 중학교 때의 서운함과 배신감을 똑같이 읽었다. 어머니는 현우가 연애를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별표 쌓인 현우가 자신에게서 비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별표 쌓인에 분노하고 계셨다. 엄마, 숨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순간의 고백이 2달간의 압수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허탈한 듯 의자에 등을 기댔다. 사귀어? 그럼 벌써 며칠, 몇 주 동안 엄마를 속이고 있었구나. 속인 거 아니에요. 사귄 건 어제부터라고요. 그전에는 서로 호감만 가지고 친구로 지낸 거예요.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나 제 생활에 지장 안 가게 만날 거예요. 약속 드릴게요. 현우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약속? 내가 무슨 약속을 지켰다고?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말도 없이 몰래.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켜서 얼마나 난리를 쳤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잊었니? 너는 그때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걔한테만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말이 진심으로 아팠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의 감정의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현우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엄마,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 엄마한테 모든 것을 시시콜콜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엄마를 소홀히 대하거나 속일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다만
엄마가 그 친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너무 깊이 캐묻고 간섭하실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현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간섭이 아닌 소통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다. 현우는 식탁 위에 어머니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투박했다. 그래,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 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다. 내가 가장 기쁜 일이나 가장 힘든 일을 누구보다 먼저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내가 숨기는 순간 엄마는 내 인생에서 밀려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것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내가 행복하면 됐지. 현우는 그 말에 목이 메었다. 알겠어요, 엄마.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려서. 됐어. 어머니는 현우의 머리를 헝클어뜨리셨다. 그래서 그 친구는 누군데? 이름은 뭐니? 어디 사는 애야? 혹시 엄마랑 언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겠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도 궁금하다. 현우의 얼굴에 긴장이 풀렸다. 역시나 어머니의 질문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잔소리가 아니라 궁금증의 형태로, 그리고 현우가 먼저 공유했기에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름은 윤서예요. 김윤서. 저의 학교 근처에 살고 지금은 같이 스터디 그룹에서 만났어요. 아직은 엄마랑 만나는 건 제가 좀 더 윤서랑 깊은 관계가 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제가 알아서 잘 만나 볼게요. 대신 엄마한테는 숨기는 거 없이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현우는 단호하게 별표 사인 만남 시점 별표 사인에 대한 선을 그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연애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엄마가 더 캐묻지는 않으마. 다만 너무 늦게 들어오지는 마. 그리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녀야 한다. 이게 엄마가 성인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간섭의 전부겠지. 현우는 어머니에게 안겼다. 고마워요, 엄마. 믿어주셔서. 그렇게 현우의 20살 첫 연애는 어머니라는 가장 큰 산을 넘는 듯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성격상 윤서에 대한 궁금증과 간섭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현우의 일상에 스며들 것이었다. 현우는 이 섬세한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이제부터가 진짜 숙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현우는 윤서에게 이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현우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해 주었지만 윤서에게는 현우의 집안 환경과 어머니의 예민한 부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저는 PHN1에 이어 장편 소설의 PHN2를 약 5,000자 분량으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PHN2. 윤서와 대화 후 현우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이제 불안은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니라 윤서와 함께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와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어머니의 성격상 현우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윤서라는 존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었다. 현우는 어머니의 간섭이 어떻게 시작될지, 그 첫 번째 공격 지점이 어디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예상대로 어머니의 간섭은 매우 일상적이고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월요일 저녁, 현우가 과제 때문에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현우의 방문을 두드리셨다. 현우야, 잠깐 나와봐라. 엄마랑 너 줄 게 있다. 현우는 서둘러 나가 거실로 향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계셨다. 현우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봉투를 현우에게 건네셨다. 이게 뭐예요, 엄마? 너 요새 아르바이트 하느라 힘들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이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랑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어. 어머니는 무심한 듯 말씀하셨지만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다 계셨다. 현우는 예상치 못한 용돈에 잠시 망설였다. 엄마, 저 괜찮아요. 제가 벌어서 쓸 수 있어요. 됐다.
내가 벌어서 쓰는 거랑 엄마가 주는 거랑 같니?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성인 되어서 만나는 여자친구인데 너무 초라하게 다니지 마라. 내 체면도 생각해야지. 현우는 어머니의 호의가 사실은 통제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어머니의 용돈에는 별표 쌓인 이 돈을 받아라. 그럼 너의 연애에 대해 나도 발언권이 생긴다. 별표 쌓인 나는 무언의 계약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의 성의를 거절하는 것이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했다. 고마워요, 엄마. 잘 쓸게요. 현우는 봉투를 받았다. 그래, 잘 써라.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는 슬쩍 다른 질문을 던지셨다.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윤서라고 했지? 김윤서. 윤서한테는 이 사실을 이야기했니? 엄마 너의 데이트 비용 보태주라고 용돈 준 거. 아지요. 만나서 이야기해 주려고요. 만나서? 너 내일도 그 친구 만나니? 밤늦게까지? 요새 날씨 추운데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너 오늘 몇 시에 들어왔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현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예상대로였다. 용돈이라는 달콤한 미끼는 곧바로 현우의 귀가 시간과 행동 보고 의무로 이어졌다. 엄마, 저 어제 10시 반에 들어왔어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알아서 잘한다고. 늦을 때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현우는 최대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연락? 내가 연락을 제때 하니? 어제도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받지도 않고 밤 10시가 넘었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아들 걱정 안 할 엄마가 어디 있니? 어머니의 서운함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현우는 그 순간 어머니가 걱정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핸드폰을 압수당했던 중학생 시절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단지 이제는 현우가 성인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엄마, 윤서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윤서랑 만나는 건 제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저를 믿고 존중해 주세요. 제가 엄마께 약속한 건 별표 쌓인 숨기지 않겠다. 별표 쌓인이었지. 별표 쌓인 모든 것을 보고하겠다. 별표 쌓인는 아니었어요. 현우는 이 선을 확실히 그어야 했다. 어머니는 현우의 단호함에 잠시 멈칫하셨다. 너, 말이 너무 심하구나.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으니? 여자친구 생겼다고 엄마를 이렇게 대하니? 현우는 이 고전적인 대화 패턴에 지쳤다. 어머니는 늘 현우의 걱정을 명분으로 통제를 시도했고, 현우가 선을 그으려 하면 섭섭함을 무기로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통제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를 믿어주시면 저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윤서와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만 만날게요. 제발요. 대화는 결국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 끝났다. 어머니는 현우에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현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묵직한 돌덩이를 아는 기분이었다. 용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던 현우는 곧장 윤서에게 연락했다. 윤서야, 내일 우리 밥 먹을 때 이 돈으로 사줄게. 엄마가 너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신 용돈이야. 현우는 용돈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존재를 윤서에게 간접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다. 다음 날, 현우와 윤서는 학교 근처 파스타 집에서 만났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받은 용돈으로 기꺼이 파스타와 피자를 주문했다. 와, 현우 어머니께서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네. 윤서는 순수하게 기뻐했다. 고맙긴 한데 이 돈이 그냥 돈은 아냐.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어제 어머니와의 대화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의 귀가 시간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집요하게 간섭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서운함과 통제 욕구를 설명했다. 어머니의 패턴이 그래. 겉으로는 걱정인데 속으로는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라는 서운함이야. 이 돈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래.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성인이라 해도 여전히 자기 품 안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돈은 우리와 데이트할 때 쓰라고 주신 어머니의 관심이라고 생각하자.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어머니의 서운함을 조금 덜어드릴 방법을 생각해봤어. 어때? 현우가 눈을 빛냈다. 어머니는 내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숨긴다고 생각하시잖아. 그럼 반대로 별표 쌓인 너의 둘의 연애가 어머니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지는 계기 별표 쌓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어떨까?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어머니께 자주 가는 곳이나 우리가 함께하는 일 가볍게 공유하는 거야. 내가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공유처럼. 윤서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우리가 만약 주말에 같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어머니께 먼저 엄마, 저 내일 윤서랑 도서관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 좀 하려고요.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실래요? 하고 농담처럼 여쭤보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윤서랑 공부하는구나 하고 안심하시고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실에 서운함이 덜할 거야. 그리고 커피값을 주시든 안 주시든 너는 어머니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둔 거지. 현우는 윤서의 지혜에 감탄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현우가 택했던 방식은 방어와 단절이었는데 윤서는 공유와 포용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일 우리 같이 시내에서 전시회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그걸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 현우가 물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봐. 엄마, 내일 윤서랑 오랜만에 문화생활 좀 하려고 시내 오미술관에 가요. 어머니도 전에 좋아하셨던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은 제가 사드릴게요. 혹시 시내 나가는 김에 어머니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윤서의 아이디어는 현우의 연애를 어머니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시키는 방식이었다. 아들의 연애가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에 연인을 초대하는 행위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현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윤서가 알려준 대로 말했다. 엄마, 저 내일 윤서랑 시내에 있는 미술관에 가요. 어머니 전에 좋아하셨던 김 작가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다. 현우를 힐끗 보시더니 미술관. 내가 그런 걸 보러 다닐 줄도 아는구나. 그 친구가 좋아하니 내가 따라가는 거겠지. 어머니는 여전히 퉁명스러우셨다. 현우는 예상했던 반응에 실망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네, 윤서가 권유해 줬어요. 근데 엄마, 시내 나가는 김에 혹시 백화점에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잠시 들러서 사다 드릴게요. 어제 주신 용돈도 있고요. 어머니는 TV 리모컨을 내려놓으셨다. 현우의 눈을 빤히 바라보셨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작은 만족감이 스쳤다. 내가 엄마 심부름을 해주겠다고. 네, 제가 윤서랑 같이 가니까 심부름하기 딱 좋죠. 엄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우는 싱긋 웃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는 듯했다. 그래. 그럼 혹시 백화점 지하 매장에 있는 엄마가 쓰는 홍삼 파우치가 떨어졌는데 그거 하나만 사다 줄 수 있겠니?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 텐데 괜찮겠니? 당연하죠. 제가 팔팔한 성인인데. 현우는 일부러 경쾌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결국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알겠다. 대신 내 돈 쓰지 말고 내 아버지가 쓰라고 주신 비상금 봉투가 서랍에 있으니 그걸로 사와라. 현우는 성공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하시고 간섭하려 하시지만 현우가 별표 쌓인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어머니를 챙기는 행동 별표 쌓인을 하자 방어 태세를 풀고 만족감을 드러내신 것이다. 다음 날 현우와 윤서는 미술관 데이트를 즐겼다. 윤서는 작품을 설명할 때마다 현우의 손을 잡거나 현우의 팔에 기대어 속삭였다. 둘만의 달콤한 시간이었다. 전시회를 다 보고 난 후 현우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위해 윤서와 함께 백화점 지하로 향했다. 현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께 마음을 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
내 어머니도 분명 내 마음을 느끼실 거야. 윤서가 말했다. 너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아마 난 성인이야. 하고 벽만 쌓고 있었을 거야. 근데 내 말대로 하니까 어머니가 조금은 안심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원하는 건 내가 완전히 독립해서 자신을 잇는 게 아니라 독립한 아들이 여전히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확인인 것 같아. 현우는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다. 홍삼 파우치를 사고 백화점을 나오면서 윤서는 말했다. 현우야, 이왕 어머니께 선물하는 김에 우리가 같이 고른 작은 선물 하나 더 해드리면 어떨까? 내가 어제 받은 용돈에서 조금만 써서. 현우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다. 둘은 곧바로 향수 코너로 향했다. 윤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은은하고 따뜻한 계열의 향수를 신중하게 골랐다. 어머니는 너무 화려한 건 싫어하실 거야. 아마 내가 엄마한테 몰래 뭘 숨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정직하고 깨끗한 향이 좋을 것 같다. 윤서의 섬세한 배려에 현우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어머니께 홍삼 파우치와 함께 향수를 건넸다. 엄마, 이거요. 홍삼 파우치랑 이건 윤서랑 같이 고른 향수예요.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현우는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향수 선물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어머니는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셨다. 향수? 내가 이런 걸 다... 어머니는 향수 뚜껑을 열어 손목에 살짝 뿌려보셨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향을 음미하셨다. 향이 참 좋다. 누가 골랐니? 내가 골랐니? 윤서가 어머니께 잘 어울릴 거라고 골랐어요. 따뜻한 향 좋아하신다고 하셔서요. 현우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향수를 내려놓으시고 현우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여전히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의 경계심 대신 감동과 약간의 무장해제가 섞여 있었다. 그래, 이 친구 참 생각이 깊구나. 내가 이렇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도 기특하고.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현우에게 물었다. 근데 그 친구는 어디서 살길래 너랑 같이 백화점 심부름까지 해줬니? 집이 멀지 않니? 현우는 어머니가 윤서의 배경을 캐묻는 다음 단계로 넘어왔음을 직감했다. 현우는 윤서와 이미 이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다. 아, 윤서 집은 저의 학교에서 한 정거장 정도 더 가면 돼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기 편한 곳이에요. 현우는 최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다. 집 주소나 자세한 동네 이름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한 정거장? 그렇구나. 근데 윤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직장 다니시니? 아니면 사업하시니? 어머니의 질문은 이제 가정 배경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 어머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윤서에 대한 자신만의 판단을 내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현우의 연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엄마, 윤서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직장 다니시고 저는 윤서의 배경보다는 윤서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제가 윤서를 좋아하는 건 윤서의 집안 때문이 아니라 윤서 그 자체 때문이거든요. 현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어머니는 현우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은 듯 보였다. 아니, 현우야. 엄마가 왜 묻겠니? 내가 만나는 사람의 환경을 알아야 내가 나중에 힘들지 않을 것 아니니. 내가 너무 순진해서 혹시라도 이상한 애를 만날까 봐 걱정돼서 그런다. 현우는 어머니의 걱정이 이성적이라기보다 별표 사인 아들의 선택에 대한 불신 별표 사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엄마, 윤서는 이상한 애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만약 윤서가 저를 힘들게 하거나 제가 흔들리면 그때 엄마한테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윤서는 저를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현우는 윤서가 자신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으셨다. 현우의 진심과 단호함에 잠시 압도된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다시 향수를 손목에 뿌리시더니 현우의 어깨를 툭 치셨다. 그래, 알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엄마가 더는 말 안 할게.
다만 그 친구, 다음에 엄마랑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전해라. 내가 사귄다는데 엄마가 밥 한 끼 사주는 게 예의지. 현우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만남 요청. 현우가 가장 걱정했던 시나리오였다. 윤서에게는 미리 이야기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현우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와의 만남은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윤서에 대한 어머니의 공식적인 평가 자리가 될 것이다. 엄마, 아직은 좀. 혀가 머뭇거렸다. 아직은 좀. 내가 말했잖니 성인이라고. 성인이 연애하는데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뭐 어렵니? 다음에 너의 둘 시간 맞춰서 주말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어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원치 않으면 엄마가 먼저 말 안 할게. 어머니는 마치 현우의 의사를 존중하는 척하며 제안했지만 현우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윤서에게 별표 쌓인 좋은 향수를 선물해준 착한 여자친구, 별표 쌓인 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만남을 거절하면 어머니는 다시 현우에게 벽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현우는 결국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엄마. 윤서랑 이야기해보고 다음에 시간 잡아 볼게요. 현우는 어머니에게 약속한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통제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현우는 윤서의 지혜와 자신의 단호함 덕분에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하지만 별표 쌓인 상견례 전 단계 별표 쌓인 인 이 첫 만남은 새로운 차원의 압박감을 안겨주었다. 윤서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머니의 무시무시한 질문 세례에 윤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현우는 휴대폰을 들어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서야, 비상사태야. 어머니가 너랑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셔. 저는 소설의 흐름을 이어받아 PHN3을 약 5,000자 분량으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우와 윤서가 어머니와의 첫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벌어지는 심리적 줄다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PHN3 현우의 비상사태 메시지에 윤서는 의외로 차분하게 답했다. 괜찮아, 현우야.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 꺼내주셔서 오히려 고맙네. 언제쯤이 좋을까? 윤서의 침착함은 현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현우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윤서야, 사실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좀 복잡하잖아. 어머니는 아들이 나한테 모든 걸 숨긴다는 피해의식이 좀 있으셔. 그래서 이번 만남은 단순히 인사가 아닐 거야. 거의 너에 대한 비공식적인 면접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질문 세례가 엄청날 수도 있고 내가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이면 나한테 또 잔소리 폭탄을 퍼부으실 거야.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윤서는 전화 너머로 잔잔하게 웃었다. 알겠어, 현우야. 내 걱정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현우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시잖아. 단지 현우 너를 너무 아끼시고 현우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신 거겠지. 나도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어머니께도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어. 현우 너를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너와의 연애가 너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될 거야. 하지만 질문이, 혹시 부모님 직업이나 집안 상황 같은 사적인 걸 물어보시면 어떡해? 내가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 현우는 조심스러웠다. 괜찮아. 나도 대처할 준비를 할게. 어머니께서 내 배경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대화를 유도해보자. 현우, 우리 전략을 짜자. 윤서는 벌써 어머니와의 만남을 게임처럼 즐기는 듯했다. 현우와 윤서는 며칠 동안 전화통화로 별표 쌓인 어머니 응대 시뮬레이션 별표 쌓인을 했다. 현우는 어머니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었고 윤서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현명하고 진심 어린 답변을 준비했다. 예상 질문 1. 윤서 너는 현우의 어떤 점이 좋니? 윤서의 답변. 현우는 겉으로 보기엔 좀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현우는 섣부른 조언 대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있어요. 저는 현우의 그 별표 사인 듣는 능력, 별표 사인을 가장 존경해요. 현우의 장점을 강조하며 아들을 칭찬. 예상 질문 2. 너의 둘이 만나면 주로 뭐 하니? 공부는 제대로 하니? 윤서의 답변. 저희는 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같이 해요. 현우가 집중력이 좋은 편이라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둘 다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가끔 같이 영화도 봐요. 현우 어머니. 저희가 이번 시험에 서로 목표 점수를 정해놓고 공부하기로 약속했어요. 현우가 저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학업을 최우선으로 두는 책임감을 강조. 예상 질문 3. 내 부모님은 현우와의 교제에 대해 뭐라고 하시니? 윤서의 답변. 부모님께 현우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별표 사인 현우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를 만나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서로 격려하며 잘 지내라. 별표 사인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의 부모님도 현우를 좋은 친구로 여기고 계세요. 양가 부모님의 관계를 미리 긍정적으로 설정. 현우는 윤서의 철저한 준비와 지혜로움에 안심했다. 윤서야, 정말 고마워. 너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야. 걱정 마. 내가 현우 어머니의 별표 사인, 예비 시어머니 모두 별표 사인 늘 별표 사인, 친한 옆집 이모 모두 별표 사인로 바꿔 놓을게. 윤서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만남은 다음 주 토요일 점심, 시내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현우에게 별표 사인,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오지 마라. 그래도 어른들 뵙는 자리인데 예의를 갖춰야지. 별표 사인 나고 여러 번 당부하셨다. 약속 장소에 현우와 윤서가 먼저 도착했다. 윤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차분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이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맑은 인상이었다. 현우는 윤서가 혹시라도 어머니의 눈에 거슬릴까 봐 초조했지만 윤서의 단정한 모습에 안심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셨다. 어머니는 약간 긴장하신 듯 보였지만 곧바로 현우에게 너의 둘이 먼저 와 있었구나. 어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윤서는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현우 어머니. 김윤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다. 어머니는 윤서의 인사를 받으시더니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어머니의 눈빛은 현우에게는 공포였지만 윤서에게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를 파악하려는 눈빛 정도인 듯했다. 그래, 앉아라. 현우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다. 향수 잘 썼다. 내가 골라준 향이 아주 좋더구나. 어머니는 윤서가 선물한 향수 이야기를 꺼내며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셨다.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현우와 어머니가 따뜻한 분이시라고 해서 저도 따뜻한 향으로 골라봤어요. 윤서가 말했다. 시사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현우에게는 거의 말을 걸지 않으시고 오직 윤서에게만 집중하셨다. 마치 현우는 투명 인간인 양 윤서와 단둘이 앉아 대화하는 것 같았다. 윤서야, 너는 집이 어디니? 혹시 이 근처에 사니? 어머니의 첫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네, 어머니. 학교에서 지하철로 몇 정거장 떨어진 곳에 살아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윤서는 최대한 담백하게 대답했다. 그렇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현우 아버지는 공무원이신데 내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하구나. 현우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윤서의 부모님이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시라는 것은 현우가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아들 배경에는 못 미친다는 식의 편견을 가질까 봐 걱정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평범한 회사원이세요.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어머니는 일반 사무직이시고요. 두 분 다 저희를 따뜻하게 키워주신 고마운 분들이세요. 제가 현우를 만나는 것도 별표 사인 내가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별표 사인고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윤서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솔직하게 밝히되
그 배경에 별표 사인, 인성교육의 가치 별표 사인을 더시켜 어머니의 평가 기준을 흐트러뜨렸다. 어머니는 윤서의 답변에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좋은 환경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머니의 교육 철학에도 일부분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그래, 집안 배경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럼 윤서 너는 현우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니? 우리 현우가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엄마한테도 살갑게 표현을 잘 못하는 애라서 어머니는 현우의 약점을 슬쩍 드러내며 윤서의 진심을 떠보셨다. 윤서는 현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준비했던 답변을 꺼냈다. 어머니, 저는 현우가 저를 배려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현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슬쩍 사다 주거나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섣부른 조언 대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이 있어요. 현우의 묵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에요. 윤서의 말에 현우는 가슴이 뭉클했다. 윤서는 현우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답변에 만족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들의 장점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여자친구의 시선은 어머니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속은 깊지. 근데 겉으로는 티를 안 내서 탈이야.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어머니의 경계심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시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어머니는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지셨다. 윤서야, 너의 둘이 만나는 거 혹시 현우 공부에 지장 주는 건 아니니? 엄마는 내가 현우한테 해가 되는 여자친구가 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란다. 현우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핵심적인 불안 요소가 노출된 것이다. 윤서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현우와의 만남이 현우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확신해요.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현우는 저를 만나기 전에도 충분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저의 둘이 별표 사인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자. 별표 사인은 약속을 했어요. 제가 먼저 도서관에 가서 현우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고 현우가 과제에 집중할 때는 제가 절대 방해하지 않아요. 저의 둘 다 이번 학기 목표 성적을 정해놓고 공부하고 있어요. 현우 어머니, 저희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위로 올라가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어요. 제가 현우의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윤서의 답변은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공부한다고 말하는 대신 둘의 관계를 별표 사인, 성장 동반자 별표 사인 나는 고차원적인 가치로 포장했고 구체적인 목표 성적까지 제시하며 현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입증했다. 어머니는 이 대목에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여셨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고, 윤서야.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구나. 현우한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우리 현우가 너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엄마가 고맙다. 현우는 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에 놀랐다. 어머니는 늘 너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말만 하셨는데 윤서 덕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엄마, 윤서가 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으셨다. 윤서야, 너는 참 지혜로운 아이구나. 우리 현우가 너 같은 친구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인 것 같다. 이젠 엄마도 안심이 된다. 시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 어머니는 윤서에게 연애 초기 현우가 어머니에게 숨기려 했던 일에 대한 서운함을 슬쩍 털어놓으셨다. 윤서야, 내가 현우 좀 다독여줘라. 이 녀석이 엄마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소갈이 하다가 들키곤 하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다.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일을 왜 엄마에게 숨기려 하는지. 윤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현우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 어머니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릴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현우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들이잖아요. 저도 현우에게
어머니께 모든 것을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훨씬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줄게요. 현우 어머니의 그 서운한 마음, 제가 현우 옆에서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윤서의 이 말은 어머니의 마음속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다. 윤서는 어머니의 감정을 별표 사인 아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 별표 사인으로 정의했고, 현우의 행동을 별표 사인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생긴 두려움 별표 사인으로 해석해 주었다. 현우는 윤서가 자신과 어머니 사이에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실화가 끝난 후 현우와 윤서는 어머니를 배웅했다. 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시더니 말했다. 윤서야, 오늘 엄마랑 밥 먹어줘서 고맙다. 다음에 너희 둘 데리고 우리 집 와서 저녁 한번 같이 먹자. 그때는 엄마가 제대로 솜씨 좀 보여줄게. 현우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별표 사인 집 초대 별표 사인까지 하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는 어머니가 윤서를 완전히 현우의 삶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증거였다. 현우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부담감을 느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윤서는 예에 바르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떠나신 후 현우는 윤서를 와락 껴안았다. 윤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려?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현우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윤서는 현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별거 아니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 어머니는 현우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게 서운함으로 나타난 것뿐이야. 이제는 어머니께서 우리 관계를 지지해 주실 거야. 근데 다음은 우리 집이래. 집 초대는 또 다른 문제잖아. 현우는 걱정했다. 괜찮아. 우리 집 초대받는 건 어머니께서 우리 둘을 별표 사인 자랑하고 싶다. 별표 사인는 뜻이기도 해. 내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처럼 심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좋은 선택을 주변에 공표하는 자리일 거야. 우리는 그때도 똑같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반자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돼.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윤서의 말대로 어머니와의 첫 만남 이후 현우의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졌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현우의 귀가 시간을 캐묻거나 카톡을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현우에게 먼저 윤서의 안부를 물으시며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넌지시 물어보시기도 했다. 현우야, 윤서는 해산물 좋아하니? 엄마가 주말에 장어 구워줄까 하는데. 윤서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기특해서 그러니 내가 윤서 먹으라고 샌드위치라도 좀 만들어다 줘라. 엄마가 재료는 다 사 놓을게.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감시자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변모한 것이다. 현우는 윤서 덕분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있었다. 어머니의 성격상 이 평화는 윤서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 때만 유지될 것이다. 만약 현우가 시험 성적이 떨어지거나 윤서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현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머니는 언제든 다시 별표 사인 너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별표 사인 몇 칼날을 들이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현우는 윤서와의 연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윤서를 지지하도록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윤서가 현우의 별표 사인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 별표 사인이라고 어머니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윤서에게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학업에 열중했고 윤서에게 받은 사랑만큼 어머니께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현우는 매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주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데이트를 권유하며 자신의 시간을 만들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는 듯했지만 현우는 곧 새로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윤서와의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의 제약이 현우에게 압박감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머니의 간섭 없이도 현우의 연애를 위협하는 내부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저는 소설의 흐름을 이어받아 PHN사를 약 5,000자 분량으로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우와 윤서 관계의 심화와 함께 발생하는 현실적인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이 어머니와의 관계에 미치는 미묘한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PHN4. 어머니와의 만남 이후 현우와 윤서는 더욱 단단해졌다. 어머니의 지지는 현우에게 큰 정신적 자유를 주었고 현우는 더 이상 숨기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현우는 매일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이면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연은 깊어졌고 둘만의 공간과 시간이 절실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현우에게 현실적인 압박을 가했다. 어머니가 윤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핵심 이유는 윤서가 현우의 별표사인 성장에 기여하는 동반자 별표사인 나는 확신 때문이었다. 현우는 이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도서관에서의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했고 시험 기간에는 윤서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현우는 윤서와 별표사인 함께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별표사인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현우는 윤서와 좀 더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의 감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윤서를 바래다주며 말했다. 윤서야, 요새 너무 추운데 맨날 카페나 도서관에서만 만나니까 좀 그렇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렇고 너의 집은 괜찮니? 윤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우리 집은 부모님 두 분 다 퇴근 시간이 늦지 않으셔서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부모님께는 아직 현우 너를 친구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벌써부터 집에 들이는 건 좀 부담스러워. 현우는 실망했다. 그럼 우리는 맨날 밖에서만 만나야 하는 건가? 같이 따뜻한 곳에서 밥도 해먹고 영화도 편하게 보고 싶은데. 나도 현우 마음 알아.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 우리가 아직 학생이기도 하고. 윤서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달랬다. 하지만 현우는 불만스러웠다.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현우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윤서는 현우에게 먼저 별표사인 책임감 있는 연애, 별표사인을 주장했기 때문에 현우가 더 사적인 시간을 달라고 조르는 것이 왠지 유치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현우는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윤서야, 혹시 우리 가끔 학교 근처에 있는 스터디룸이나 아니면 시간 단위로 끊어 쓰는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 만나서 공부하는 척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 어떨까? 거기는 좀 더 편안하잖아. 윤서는 현우의 의도를 금방 알아차렸다. 윤서의 얼굴에 미묘한 기색이 스쳤다. 현우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 스터디룸이나 오피스에서는 진짜 공부만 하자. 우리가 스스로 정한 선을 무너뜨리면 나중에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 윤서는 단호했다. 우리의 관계는 신뢰 위에서 세워진 거야. 특히 내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잖아. 윤서의 단호한 선 긋기는 현우에게 서운함을 안겨주었다. 현우는 윤서가 자신의 별표사인 욕구 별표사인보다는 별표사인 원칙 별표사인을 더 중요시한다고 느꼈다. 윤서야, 난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쉬자는 건데. 난 이제 성인이고 우리가 만나서 뭘 하든 책임질 수 있어. 현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윤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히 둘만의 관계만 맺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는 너의 가족,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어. 지금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우리가 처음 약속했던 별표사인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별표사인이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그럼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이 별표사인 공부 별표사인와 별표사인 어머니의 기대 충족 별표사인을 위한 의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 현우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현우와 윤서 사이의 첫 번째 감정적인 갈등이었다. 윤서는 현우의 솔직한 감정 폭발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현우야, 미안해.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한지 알아. 하지만 우리 관계의 순수함을 지키고 싶어. 내가 스스로의 책임감을 증명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만의 공간과 시간이 허락될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하자. 응, 윤서는 현우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현우는 윤서의 품에 안겨 잠시 침묵했다. 현우는 윤서가 옳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답답하고 서운했다. 그날의 갈등 이후 현우는 윤서에게는 미안했지만 마음속에 앙금 같은 것이 남았다. 현우는 윤서가 어머니의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고 그것이 현우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꼈다. 며칠 후 현우는 과제 때문에 밤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평소라면 윤서가 옆에 앉아 함께 공부했을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현우 혼자였다. 윤서와의 다툼 후 현우는 왠지 모를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꼈다.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현우는 습관적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와의 별표 사인 솔직한 소통 별표 사인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엄마, 저 지금 도서관에서 집 가는 길이에요. 오늘 과제 때문에 좀 늦었어요. 어휴, 그래. 힘들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는 예전처럼 몇 시에 들어왔냐고 캐묻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이제 현우를 믿고 있었다. 네, 엄마. 근데 요즘 윤서랑 제가 좀 자주 못 만나요. 윤서도 자기 공부가 바쁘고 저도 좀 예민해져서요.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윤서와의 사소한 갈등을 어머니께 털어놓고 있었다. 윤서랑 다뒀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쳤다. 다툰 건 아닌데 그냥 좀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윤서는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해서 가끔 제가 좀 서운해요. 현우는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윤서에게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을 어머니에게서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현우야, 윤서라는 친구는 참 바른 아이다. 엄마도 너를 만나기 전에는 조금 걱정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내 공부에 해를 끼칠 아이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 윤서가 너한테 뭘 못하게 하거나 내 욕심대로 안 해주는 건 어쩌면 내가 흔들릴까 봐 그러는 걸 수도 있어. 현우는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별표 사인 윤서 옹호 별표 사인에 놀랐다. 어머니는 현우의 편을 들어 윤서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윤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서는 내가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내 어머니인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다. 내가 혹시라도 내 욕심 때문에 흔들려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엄마가 윤서를 다시 안 좋게 볼까 봐 불안한 거겠지. 엄마는 윤서의 그런 별표 사인 책임감, 별표 사인이 참 기특하다. 어머니는 현우의 연애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윤서의 별표 사인 원칙 별표 사인에서 찾고 계셨다. 윤서의 단호함은 현우에게는 서운함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별표 사인 신뢰의 증거 별표 사인이었던 것이다. 현우야, 내가 진심으로 윤서를 사랑하고 윤서와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윤서를 안심시켜 줘야 한다. 별표 사인 나는 너 때문에 흔들리는 나약한 아들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다. 별표 사인 나는 것을 보여줘. 어머니의 조언은 현우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현우는 윤서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사실은 스스로 성숙한 책임감을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윤서가 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는 여전히 중학생 때처럼 별표 사인 부모님의 통제 별표 사인을 벗어난 별표 사인 자유 별표 사인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현우에게 별표 사인 자유에 따르는 책임 별표 사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윤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현우의 성숙한 태도에 흐뭇해하셨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진짜 성인이 된 것 같구나.
그래, 연애도 인생 공부다. 힘들 때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다만 윤서한테 서운한 감정 때문에 홧김에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는 마라. 내가 아끼는 사람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 현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평화를 얻었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더 이상 현우의 별표 사인 감시자 별표 사인가 아니라 별표 사인 인생의 조언자 별표 사인가 되어 있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의 지혜로운 행동이 있었다. 다음 날 현우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서야, 어제 일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욕심만 부렸던 것 같아. 내가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우리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미성숙했어. 윤서는 현우의 사과에 기뻐했다. 현우야, 나도 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원칙만 내세워서 미안해.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윤서야, 이제는 내가 먼저 너에게 약속할게. 남은 한 달 동안 나는 내가 놀랄 만큼 학업에 집중할 거야. 그리고 기말고사 성적표를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어머니의 완벽한 신뢰를 얻어낼 거야. 그리고 그때 우리만의 시간을 요구하자. 내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증명해 보일게.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는 감동했다. 현우야, 나도 너를 믿어. 우리 같이 열심히 하자. 현우는 윤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연애 초기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시간을 만회하듯 현우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다. 윤서는 현우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둘은 진정한 의미의 별표 사인 성장 동반자 별표 사인가 되어 있었다. 기말고사가 끝났다. 현우는 밤을 새워 공부한 덕분에 목표했던 성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얻었다. 현우는 성적표를 들고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엄마, 저 이번 학기 성적이에요. 약속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시고 활짝 웃으셨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장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엄마가 너의 연애를 어떻게 반대하겠니? 어머니는 즉시 현우에게 용돈 봉투를 건네셨다. 이건 내가 고생했으니까 엄마가 주는 특별 보너스다. 내 여자친구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고. 현우는 이제 완전히 어머니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이때가 윤서와의 관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최적의 시점임을 알았다. 엄마, 저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성적도 잘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윤서랑 좀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윤서랑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지 않고 외박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현우는 이제 별표 사인 허락 별표 사인이 아닌 별표 사인 통보와 약속 별표 사인의 형태로 자신의 연애 영역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현우의 성숙한 태도와 눈에 보이는 결과물, 성적표 덕분에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엄마가 믿어야지. 다만 늘 안전이 우선이다. 윤서도 조심히 만나고 어머니는 이제 진심으로 현우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다. 현우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윤서와의 관계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니의 간섭은 끝났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별표 사인 책임감 있는 성인 별표 사인이 되기 위한 무거운 의무감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우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윤서의 집안, 특히 윤서의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윤서 역시 현우처럼 자신의 연애를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켜야 했다. 현우는 윤서의 어머니가 현우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과 윤서의 부담감을 헤아리며 이제는 윤서를 위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함을 느꼈다. 저는 장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인 PHN5를 약 5,000자 분량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우가 윤서의 가족에게 인정받는 과정과 두 사람이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연애를 완성하는 모습을 그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PHN5 기말고사 성적표는 현우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신뢰를 완전히 쟁취해낸 별표 사인 자유이용권 별표 사인과 같았다. 현우는 윤서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어머니는 현우에게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라며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윤서에게 줄 선물을 함께 고르자고 권유하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셨다. 하지만 현우는 이제 자신을 향한 윤서의 부담감을 해소해 줄 때라는 것을 알았다. 윤서는 현우의 어머니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지만 정작 자신의 부모님께는 현우와의 관계를 아직 친한 친구 수준으로만 설명하고 있었다. 윤서의 부모님은 현우 어머니처럼 극단적인 통제나 서운함을 드러내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딸의 첫 연애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은 당연히 가지고 계셨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윤서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윤서야, 이제 우리 관계는 어머니께 완벽하게 인정받았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할 차례인 것 같아. 내 부모님께도 우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윤서는 현우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망설였다. 현우야, 고맙지만 우리 아빠는 좀 엄하세요. 특히 내 일에 대해서는 내 어머니보다 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게다가 우리 부모님은 내 어머니와 달리 내가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증명한 성적표 같은 걸 보실 수도 없어. 나는 내가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 앞에서 긴장하거나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질까 봐 그게 걱정돼. 현우는 윤서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께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제 성적표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 말고도 윤서 너를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별표 사인 성숙한 인격 별표 사인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나를 믿어줘. 내가 먼저 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현우의 진심 어린 설득에 윤서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다. 윤서는 주말 저녁 식사 시간을 잡아 현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윤서의 집 초대는 현우의 어머니 집 초대와는 또 다른 긴장감을 주었다. 현우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영역이었지만 윤서의 부모님은 윤서가 사는 별표 사인 윤서의 영역 별표 사인이었다. 현우는 윤서의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며칠 동안 옷차림부터 대화 주제까지 신중하게 준비했다. 토요일 저녁, 현우는 윤서의 집 앞에 도착했다. 현우는 윤서 어머니께 드릴 꽃다발과 윤서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신다는 건강 음료 세트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윤서의 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로 인상이 좋지만 엄격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고 어머니는 온화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현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윤서의 남자친구 현우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의 아버지는 현우를 빤히 바라보셨다. 현우라고 했지? 자네 들어오게.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현우는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따뜻한 분위기에 안심했다. 윤서의 어머니는 현우가 가져온 꽃다발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다. 아이고, 현우 학생. 이렇게 예쁜 꽃까지 사오고. 마음이 참 예쁘구나. 앉으렴. 현우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윤서의 부모님과 현우, 윤서까지 4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현우에게는 공기가 팽팽한 시험장 같았다. 시사가 시작되자 윤서의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셨다. 자네, 현우 학생, 우리 윤서와 만난 지 얼마나 되었나? 네, 아버님. 이제 3달 정도 되었습니다. 현우는 최대한 진실하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3달 짧지 않은 시간이군. 윤서가 그동안 자네와 만나는 동안 학업에 소홀해진 건 없나? 아버지의 질문은 현우의 어머니와 유사했지만 더 결과지향적이었다. 현우는 자신이 준비했던 대답 대신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버님, 오히려 윤서 덕분에 제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제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가 스스로 제 삶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해준 동반자였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목표했던 성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윤서 덕분입니다. 현우는 자신의 성장을 윤서와의 연애와 연결지어 설명했다. 이 대답은 윤서 부모님의 핵심적인 걱정인 별표 쌓인 딸의 연애로 인한 학업 지장 별표 쌓인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다. 윤서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성적은 중요하지. 자네가 윤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니 나도 마음이 놓이는군. 이번에는 윤서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질문하셨다. 현우 학생, 우리 윤서가 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인데 혹시 둘이 다툴 때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니? 이 질문은 두 사람의 관계의 역동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현우는 지난번 윤서와의 갈등 상황과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렸다. 어머님, 윤서는 원칙이 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제 욕심 때문에 윤서의 원칙을 무너뜨리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저의 관계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툴 때는 제가 먼저 제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윤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별표 쌓인 우리 관계를 위해 누가 더 성숙해야 하는가? 별표 쌓인을 생각하고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윤서와 저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현우의 대답은 단순히 화해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우 자신이 윤서를 얼마나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윤서의 부모님은 현우가 자신의 딸을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닌 별표 쌓인 인생의 멘토 별표 쌓인처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 윤서의 아버지는 식사 내내 무거웠던 표정을 풀고 현우에게 술잔을 건네셨다. 자네 술은 좀 하나? 맥주 한 잔 같이 하세. 아버님, 오늘은 윤서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귀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고 두 분께 진심으로 인사드리기 위해 술은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아버님과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기꺼이 한 잔 올리겠습니다. 현우는 단정하게 거절했다. 현우의 사양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쌓인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모습 별표 쌓인과 별표 쌓인 부모님에 대한 존중 별표 쌓인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중한 태도였다. 현우는 이 자리에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이성적이고 예의 바른 청년임을 증명했다. 윤서의 아버지는 현우의 대답에 활짝 웃으셨다. 하, 자네 참 대단하군. 좋아. 자네 말이 맞네. 오는 윤서 어머니가 고생하신 음식 맛을 봐야지. 현우 학생,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우리 윤서가 자네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 식사가 끝난 후 현우는 윤서의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윤서의 어머니는 현우에게 현우의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 과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현우는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 고민과 윤서의 지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윤서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윤서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시자마자 윤서를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이제는 두 분이 함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느낌입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윤서의 부모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윤서의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현우에게 말씀하셨다. 현우 학생, 자네가 우리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네. 우리 딸은 참 지혜로운 아이인데 자네는 그 지혜를 알아보고 서로 존중하며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었어. 자네들의 연애는 단순히 젊은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두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 현우는 윤서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데 성공했다. 윤서의 어머니는 현우에게 따로 다가와 속삭이셨다. 현우 학생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현우 학생을 아끼시는지 알겠구나. 앞으로 우리 윤서 잘 보살펴 주렴. 힘들 때는 언제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현우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윤서의 부모님은 현우의 연애를 이제 공식적으로 허락하고 축복해 주셨다.
현우는 중학교 때 겪었던 별표 사인 금지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단절 별표 사인의 아픔이 이제 성인이 된 후 별표 사인 이해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치지 별표 사인 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현우는 윤서를 바래다주며 윤서에게 고맙다고 수십 번 말했다. 윤서야, 너는 정말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계속 어머니를 피해 다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불완전한 연애를 했을 거야. 너 덕분에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성인이 되었어. 윤서는 현우의 품에 기대어 말했다. 현우야, 우리 둘 다 성장한 거야. 나는 내가 가진 순수함과 진심이 내 어머니와 우리 부모님께 통할 거라는 걸 알았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우리의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어. 현우는 윤서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연애는 단순히 설렘과 달콤함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 세대의 기대와 간섭, 그리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고단한 성장 과정이었다. 현우는 이제 확신했다. 윤서와의 연애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우를 한 인간으로서 완성시켜주는 인생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그들의 연애는 현우의 어머니에게서 시작된 금지의 벽을 윤서의 지혜로 허물고 윤서의 부모님에게서 성장의 동반자라는 축복을 받으며 완성되었다.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에게 받은 신뢰와 윤서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언제나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는 성숙한 청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현우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윤서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지탱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축한 자유와 책임감이었다. 그렇게 현우의 20살 첫 연애는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넘어 가족의 축복 아래 당당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현우는 윤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윤서는 곧바로 좋아. 평소 자주 가던 그 카페에서 7시에 보자. 무슨 일 있어? 라고 답했다. 오후 7시. 현우와 윤서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지만 현우는 약간 상기된 얼굴이었다. 윤서야, 사실은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는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됐다. 현우, 너 그걸로 엄청 고민했잖아.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 복잡해. 현우는 마시던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반응이셨어. 어머니가 너를 싫어하시는 건 절대 아닌데 나에게 서운해하시는 게 너무 커서. 현우는 중학교 때의 일부터 오늘 아침 대화까지 어머니의 소외감과 서운함을 중심으로 윤서에게 설명했다. 특히 어머니가 별표 사인 왜 나한테는 이런 얘기하지 않으면서 걔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냐. 별표 사인 라고 했던 그 말의 무게를 강조했다. 결국 내가 어머니께 제일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어머니한테는 내가 엄마를 믿지 않는다는 배신감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알겠다. 내 연애는 내가 알아서 해라는 분위기인데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간섭이 들어올지 모르겠어. 윤서는 현우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다. 현우의 긴장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윤서는 현우의 손을 살짝 잡았다. 현우야,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걱정했는지 알겠어. 윤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도 어머니와의 유대감을 끊지 않고 소통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나도 알아.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실 거야.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집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혹시라도 만나자고 하실 수도 있고. 현우는 솔직히 걱정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괜찮아. 나도 현우 내가 소중한 만큼 내 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건 당연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얼마나 알고 싶으시겠어. 하지만 현우야, 만약 나중에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된다면 내가 먼저 어머니께 현우가 저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께 소홀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저도 현우가 자기 본분을 지키도록 도울게요. 라고 말씀드릴게. 내가 엄마랑 싸우지 않도록 나도 노력할게. 믿어줘. 윤서의 따뜻한 말은 현우의 불안을 한순간에 녹였다. 현우는 자신이 윤서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깊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를 혼자 짊어지려 했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고마워, 윤서야. 너한테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까지 이야기하게 해서 미안해. 현우가 말했다. 미안해하지 마. 우린 이제 함께 가는 거잖아. 윤서가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윤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어머니와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 달콤하고 든든한 연인이 곁에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복잡한 관계의 줄다리기가 앞으로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현우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와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